멍청한 일을 저질렀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창피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행동을 다른 사람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낭만이 피네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곧이죠?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험 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마인드들을 마구 또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또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제가 최근 올린 서강대 합격 비하인드 스토리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진심 어린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엄청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편입 영상을 종종 올리면서 이게 과연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저번 영상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힘을 받고 있다, 감사하다 이런 댓글을 보고 내 영상이 힘이 되고 있구나,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계속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보면서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마인드들 또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이제 빨리 올려보고자 해요. 일단은 항상 제 영상 댓글에 많이 보이는 질문이 제 기출 점수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서강대 합격 커트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도 종종 보이고, 근데 일단은 학교에서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이상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학원 선생님도 알 수 없고요. 당사자는 더더욱 모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 기출 점수 또한 저번 기출 분석 방법 영상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제가 제 자료들을 다 버려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편입시험을 볼 때 딱 이 시기쯤에 후회되는 행동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행동이 뭐였냐면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점수와 비교를 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편입을 준비할 당시에 좀 자극을 얻고자 편입하는 사람들의 인스타를 팔로우를 해서 그 사람들의 점수 이런 걸 좀 종종 봤어요. 그리고 그런 걸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자극도 받기도 하고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시험이 다가올수록 저 사람이 내 경쟁 상대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데 나는 뭐지? 내가 이 점수로 학교를 갈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학원 모의고사 점수에 대한 압박도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대한 긴장도 좀 생기고,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감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진짜 11월 말쯤에 가장 자신감이 떨어졌었어요. 이 비교를 함으로써. 그래서 제가 학원을 다닐 때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시험을 볼 때 지고 들어가지 말아라 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시험 초반에는 지고 들어갔어요. 졌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난 안 돼. 난 아직 너무 부족해. 이런 생각 때문에 기세에서 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초반 시험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내 자신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맞을 것도 못 맞고 그러지 않았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시에 남이 점수와 비교를 하면서 제 자신감을 스스로 눌렀던 게 가장 후회가 돼요. 그래서 지금 남의 기출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당연히 궁금할 수 있죠. 당연히 궁금하죠. 왜냐면 과연 내가 이 점수로 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고 너무 불안하니까 남이 점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그런 심정은 알아요. 근데 이미 합격한 사람들의 기출 점수를 알아봤자 뭐 하겠어요. 합격한 사람들이니까 거의 대부분 점수가 높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그거 보면서 한참 난 뭐네? 나 저기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난 안 되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 기죽고 우울하고, 이 상태로 시험을 보실 건가요? 저처럼 지고 들어가실 거예요? 진짜 제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기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기출 점수 궁금하긴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합격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수록,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수록 너무 다른 데에 시선을 두면은 내가 더 흔들려요. 근데 흔들렸다가 다시 잡히면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든 시기에는 이게 한번 흔들려 버리면 시험 끝날 때까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그럼 누굴 위해서 흔들리실 건가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할수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넓게 봤을 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인가? 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떨쳐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합격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합격을 하고 싶다면, 내 점수가 아직 낮은데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성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요, 여러분. 실질적인 해결책, 실질적인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걱정에 너무 휩싸이면은 여러분들도 시험에 지고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지고 들어가면 합격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제가 편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무엇이냐면, 물론 실력도 너무 중요하죠. 실력이 당연히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정신력 싸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정신력만 끝까지 잘 잡고 있는다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영상을 만든 이유도 있어요. 솔직히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저 말고도 워낙 전문가들이 또 있으니까, 그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습관들,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진심 어린 응원,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편입을 할 당시에는 뭔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었던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것저것 찾지 않았던 이유도 있지만 제가 편입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알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편입 관련 영상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의 점수, 실력 중요하고 매우 고민이고 걱정이겠지만 일단 정신력, 멘탈을 잘 잡으셔야 된다. 이거를 너무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을 보기 전에 약간의 슬럼프를 겪었는데요. 그때 어떤 생각 때문에 겪었었냐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내가 이제 기출을 푸는데 계속 틀려. 막 한두 문제 틀리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뭔가 완벽한 실력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야 합격을 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제 욕심이 너무 과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편입은 다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험이 다다를수록 나는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틀리는 게 있으면 거기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편입은 다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맞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도 틀리는 거. 이걸 조심하는 게 더 중요한 시험인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문제를 봤어.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너무 어려워. 그거를 우리가 또 현장에서 어떻게 맞을 수 있겠어요? 찍어서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은 적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 그럼 다른 사람들도 어려워. 그러면 현장에서 내가 당황해?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당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당황한 상태에서 나는 멘탈을 잘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틀리지 말아야 할 걸 틀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뒤로 갈수록.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남들한테도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몇 문제 가지고 너무 골머리 앓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제가 막바지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을 막 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하락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니까 계속 틀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신감을 좀 회복을 하고자 쉬운 문제를 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슬럼프를 그렇게 극복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시험은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만약 지금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다면, 자신감이 많이 하락하셨다면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쉬운 문제를 푸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좋았다가 어떤 거는 점수가 너무 안 나왔다가. 근데 지금 이 시기라면은 이런 걸로 너무 일희일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당장 성적이 안 좋다고 여러분들은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정말 강조드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제 서강대 합격의 비밀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끝날 때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시험 스트레스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에게, 또 시험 볼 때 너무 긴장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또 뭐냐면, 왜 긴장이 많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직 내가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걸 더 채우고 시험을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더 시험에 대한 긴장과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좀 그랬었고요. 근데 사실 영어를 정복을 하려면 1, 2년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영어를 정복한다는 것, 문제를 다 맞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너무 불안해. 남들도 불안할 거예요. 안 불안한 사람이 없을걸요? 심지어 제 주변의 합격생들도 시험을 볼 때 많이 불안해했었고 자기가 붙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봤던 친구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든 완벽히 준비된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도 너무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완벽히 준비된 상태로 시험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에 구멍이 좀 나 있는 것 같아? 내가 많이 흔들려? 실력이? 그렇지만 그 상태를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멘탈을 잘 유지하는 거. 내가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는 절대 안 틀리는 거. 내가 실력이 부족해도 자신 있게 시험을 보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점수 기복이 좀 심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기출을 풀면서 맞았던 문제들도 엄청 확신을 가지고 풀어서 맞았다기보다는 그냥 대충 뭔가 이거인 것 같아서 찍어서 맞은 것들,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제 실력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어요. 이게 시험장에서 뽀록 나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 지금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안에 실력이 엄청 급상승할 수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안한 실력을 잘 안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멘탈 잘 유지하면서 꿋꿋하게 마지막까지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불안한 거 알아요. 꼭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이해해요. 근데 그럴수록 더 흔들리면 안 되고 그 나의 작은 실력으로나마 잘 안으면서 내가 가진 능력치 안에서 최대한 시험장에서 발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 공포증이 꽤나 큰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중고등학생 때부터 시험을 볼 때면 배가 너무 아파서 뭐 진땀 찔찔 흘려가면서 머리가 새하얘지고, 그래서 항상 시험 때는 제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했던 경험이 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험을 볼 때 그런 경험들이 생각이 나면서 나 또 떨어서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떨리고, 그래서 항상 시험을 볼 때면 제가 가진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잘해도 시험날 망치는데 내가 어떻게 뭐 합격이라도 할 수 있으려나,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었고, 또 제가 아이돌을 준비를 할 때는 오디션 공포증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삑사리를 크게 냈었던 적이 있어서 그 뒤로 노래를 부를 때마다 고음이 다가올수록 제가 이미 삑사리를 낸 거를 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삑사리가 나. 그래서 또 망쳐. 또 떨어져. 그래서 제가 한동안 오디션 공포증을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극복을 했어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떠는 거지? 나는 뭐가 두려운 거지?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오디션 떨어지면 죽나? 내가 시험 떨어지면 죽나? 왜냐면 저한테 최악의 상황은 죽는 거였거든요. 저는 죽지만 않으면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으면 오케이인데 우리가 오디션 떨어졌다고 시험 떨어졌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또 하면 되지. 난 살아있으니까. 생각보다 엄청난 최악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이걸 떨어진다고 해도 그럼 내가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죠. 난 또 계속 도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난 또 잘 살아나갈 거다. 라는 생각이 제 오디션이나 시험 공포증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줄여줬어요. 그리고 시험 공포증에 대한 생각 같은 경우에는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떨어서 떨어지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떨어져. 이 생각만 하면은 너무 억울해서 약간 도끼가 찬다고 해야 될까? 떨리는 것보다도 도끼 올라서 시험을 봤었던 것 같아요. 억울한 마음에. 또 제가 약간 호르몬 관련 책에서 읽었던 건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하면은 우리 몸이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할 그런 상태가 된 거래요. 그래서 또 많이 긴장하시는 분들은 나 지금 또 떨린다, 긴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내 몸은 지금 준비가 됐다. 나 지금 시험 잘 볼 준비가 된 상태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보면은 좀 더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험 때 너무 떨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또 드리자면은 그런 사람이 대다수예요. 본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엄청 떨었었고요. 제 주변 사람도 많이 떠는 사람 많았고요. 대부분이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멘탈만 잘 잡으면 합격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시험을 치르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런 모르는 거 나오잖아요. 진짜 별표 치고 바로 넘어가세요. 시간 질질 끌지 마세요. 별표 10개 쳐도 상관없어요. 일단 한번 빠르게 풀고 나서 다시 별표 친 걸로 돌아와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거 내가 더 고민한다고 해서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적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남들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다른 사람들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 당황했겠다 이러면서 나는 빨리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서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은 확실히 맞는 거에 집중하자. 이거 시험 볼 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전략이고요. 또 제가 그 시험 볼 때 단어 문제를 풀고 좀 후회했던 적이 있었는데 단어 문제를 풀 때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를 찍었어. 근데 찍고 나서 바로 후회했어요. 왜냐하면은 단어 외울 때 이제 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렇게 해서 주로 외우잖아요. 이런 단어의 톤을 생각을 하면서 많이 외웠고 출제 경향도 단어의 톤을 묻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 많은데 그때 제가 찍었던 단어가 플러스 마이너스 특별한 그런 톤이 없는 단어였어요. 근데 단어나 논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답들이 톤이 좀 확실한 것들이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단어나 논리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찍을 때 톤이 확실하지 않은 거는 정답으로 내가 확신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걸로 찍지 말아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시험을 보러 다닐 당시에 이렇게 찍어서 좀 후회를 했었다 라는 것도 좀 말해보고요. 또 지원 전략에 관해서도 물어봐 주셨었는데 지금 이제 TU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가고 싶은 과가 확실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과 상관없이 학교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일단 저는 바라는 과가 아주 확실했습니다. 편입을 준비하는 시작부터 심리학과만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심리학과는 TU가 정말 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봤었을 때는 TU가 더 안 났어요. 아마 심리학과가 있었던 숙명여대 TU가 안 났었고요. 성균관대는 자소서를 미리 내야 되잖아요. 자소서를 그래서 성균관대는 미리 썼는데 TU가 안 났습니다. 좀 허탈하긴 했었는데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과에 TU가 안 난다고 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안 났구나.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네. 생각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과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리 억울해한들, 아무리 허탈한들 또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면 우리가 또 흔들리면 또 우리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티오가 나면은 자기가 원하는 티오가 안 난다고 해도 이거에도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다른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숙명여대는 식품영양학과에 넣었고, 왜냐하면 제가 학창시절 당시에는 식품영양학과를 지망을 했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관심이 있는 쪽으로 지원을 했어요. 뭐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너무 저랑 안 맞는 과를 들어간다면, 오로지 학교만을 위해서 과를 들어간다면 학교를 들어가서 제가 너무 고통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제 관심사에 있는 과에만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또 모두에게 맞는 답은 아니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원하는지, 과를 원하는지 아니면 학교를 좀 더 원하는지 더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학원을 다니신다면 담당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에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균관대에도 심리학과 티오가 안 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정말 멍청한 일을 저질렀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제가 문과잖아요? 근데 성균관대 생명과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인강을 듣는데 그때 교수님이 썰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문과인데 이과를 지원을 했다. 영어는 잘하니까 이과 애들보다 영어 점수는 일단 높고, 근데 그때 당시에 성균관대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과 친구들도 많이 틀리는 그런 추세였대요. 그래서 영어는 잘하니까 이제 됐고 수학에서만 조금 찍어서 맞추면 된다. 그리고 그 제자분이 실제로 이과에 합격을 하셨었대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 어디 과를 쓰지 너무 고민이 되는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제가 생명과학과를 왜 썼냐면은 일단 제가 생명과학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썼고요. 일단 아예 생뚱맞은 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과를 쓰고 이제 성균관대 시험을 봤는데 저는 수학을 안 보고 갔어요. 그냥 난 다 찍을 생각으로 안 보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만 시간 꽉 채워서 제대로 풀고 수학은 기둥세웠어요. 진짜 하나로 다 기둥세웠어요. 문제도 안 보고 어차피 봐도 모르니까. 근데 나오니까 에그머니나 영어도 쉽고 수학도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인데 영어가 쉬웠으니까 영어 메리트 사라지고 수학도 쉬웠으니까 나는 수학은 합격선 근처에도 안 갔을 거고, 그래서 당연히 떨어졌죠. 저는 이게 제일 후회돼요.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가장 후회되는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때 교육학과를 쓸까 생명과학과를 쓸까 고민을 했는데 교육과학과는 한 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생명과학과는 그래도 10명 정도 뽑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교육학과 한 명, 이게 너무 두려워서 내가 그 한 명이 될 자신이 없어서 저는 회피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냥 자살골이 되어버린 거죠. 이거는 그냥 버린 거예요. 제 목숨을 하나를 그냥 전 버려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이 한 명이라도 부딪힐걸. 부딪혀서 떨어지면은 후회는 남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창피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행동을 다른 사람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떨어지더라도 부딪히고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떨어지셨으면 좋겠다. 저처럼 그냥 날리지 말고. 그리고 반대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과가 일반에서 2명 뽑았고요. 학사는 1명도 안 났었고, 근데 경영학과가 TO가 10명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고민을 했어요. 심리학과를 쓸까 경영학과를 쓸까. 근데 저는 일단 서강대 자체도 제 일지망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경영학과를 쓰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더 많이 확률이 적어 보이는 이 2명만을 뽑는 심리학과에 넣는 게 맞을까? 내가 그 2명 안에 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잠시 머리가 복잡했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서강대 전에 봤던 시험들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자신감이 많이 하락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난
어차피 떨어질 건데 난 어차피 서강대 못 가는데 경영학과 쓰고 떨어지나 심리학과 쓰고 떨어지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학과에 쓰고 후회 없이 떨어지자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지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너무너무 잘한 선택 중 하나죠. 경영학과를 안 쓰고 심리학과를 썼다는 게 피하지 않고 잘 부딪혀서 그 2명 안에 들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 정면 돌파했던 선택을 한 게 너무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소신 지원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서강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심리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경영 경제 쪽을 썼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TO 잘 확인하시고 후회 없는 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해서 저희 이제 지원 전략 스토리도 한번 말을 해봤고요. 아마 이제 이 영상이 올해 업로드될 마지막 편입 영상일 것 같네요. 저도 올해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편입 영상을 올리면서부터 구독자분들이 생겼고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수험생분들이 생기면서 저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올해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편입 준비 기간을 달려온 느낌이에요. 제가 앞으로도 편입 관련 영상은 종종 올리겠지만 올해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정말 편입 관련해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도 정말 많이 했던 한 해였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저도 유튜브를 하는 힘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제가 너무 아끼는 구독자분들이 생겼고 그렇기에 올해 이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돌아온다면 진짜 저도 같이 학교에 합격한 마음일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리고 싶고 진짜 좋은 결과 들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시길 바라겠고요. 중간에 흔들릴 순 있으나 계속 흔들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편입생 합격 모임은 날짜가 정해졌는데요. 2월 23일 토요일 합정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날 때쯤에 영상으로 공지를 올려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동안 이것저것 컨텐츠를 많이 올려볼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면서 너무 힘들다, 환기시키고 싶다 할 때쯤에 이제 한번 들어와서 재미난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힘들 때마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썼던 합격 수기는 해당 영상 더보기란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요. 그럼 우리는 시험 끝나고 뵙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고 오세요.